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이후 한국 정세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곧바로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안 될 가능성이 65%쯤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30%는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깨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협상이 이후에 뭔가가 진행된다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강인성 칼럼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숨겨진 지뢰라는 제목하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합의해 놓고 1, 2년간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북한 시간을 벌어준 것을 깨닫고 미국이 다시 판을 깨는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회담의 숨겨진 지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5%입니다. 요약하면 안 될 가능성 65%, 정상회담을 해도 깨질 가능성 30%, 그리고 남은 유일한 가능성 5%는 비핵화를 합의하고 1, 2년 안에 가다가 쏘갔다 하고 깨질 가능성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상회담이 깨진다고 곧바로 미국이 북을 폭격하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거다라는 건 그렇게 할 것처럼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겁먹으라고 좀 하는 부분이지, 저보고 그렇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단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산 많이 하고 트럼프도 포퓰리스트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특성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포퓰리스트의 캐릭터가 더 이 북한 문제에서 반영이 강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가 뭐냐? 우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는 뭐냐? 첫 번째는 무조건 비핵화는 CVID다. 완전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즉 핵 파괴, 이 CVID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압박은 비핵화를 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재나 당연히 압력도 그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회담을 하자 해서 예비 접촉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이 CVID가 아니라면 그건 깨버려야 되죠. 그리고 회담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날까지도 제재 압박은 계속돼야 되고 압력은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담을 하고 있더라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과 봉쇄가 이렇게 계속돼야 되고, 지금 중국이 설거머니 북한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중국 연변에서 포착된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에 아주 그냥 수십 명이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노동자 400명이, 여성 노동자, 허룽시에 새로 파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단둥 당국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북한산 수산물 반입을 허용하라는 비밀 지침을 하달했다 하고요. 단동 세강 근처 물류창고 일대가 북중을 오가는 트럭으로 교통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문으로 단동이고 이 중국 발음으로 단둥이라고 하는 여기가 북한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국경 도시지 않습니까? 또 중국 내에 북한 노동자의 철수가 중단되었고 1월 달에 문을 닫았던 북한 식당들이 중국인들로 명의를 넘긴 다음에 중국 식당처럼 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바지 사장들을 하나씩 정해 줬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중국은 김정은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고 미국이 또 뭐라 하려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배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시진핑과 만났던 것, 또 시진핑의 동정 등을 보도하고 있고 중국의 영화나 음악 단속도 풀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김정은이 다녀간 뒤에 탈북자를 30명을 체포해서 북송을 하려고 하고 탈북 구출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익이 없는 회담을 왜 하느냐는 거죠. 자, 그 배경으로는 트럼프는 나는 전직 대통령이 했던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25년간 북한에 수조 원을 지원했을 뿐 얻은 게 하나 없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자신이 김정은을 만났다가 만약에 또 그래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 보고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고 또 중국이나 뭐 한국 등이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용인하고 이렇게 가면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 이러다가 북한이 1, 2년 뒤에 오늘 조선일보 보도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미국은 이게 또 사기쳤다 하고 판을 깨면 그 트럼프의 그런 행동이 오바마나 W 부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지 얼굴에 지 침뱉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적어도 자기가 말을 한 만큼 전직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죠.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요. 뉴스위크에 기고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전략을 보고받았고 그가 직면한 도전을 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를 고집한다면 그의 손에 놀아날 긴 협상 절차에 동의하거나 협상 테이블을 떠나 실패를 인정하고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른 옵션 검토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선택은 일시정지 단추를 누르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북한 생존 전략의 핵심인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정성이나 또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득달같이 보수 일부가 달라들어서 저보고 뭐랍니다. 그런데 저만큼 미국의 이 정치사회 발전 과정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초창기부터
대선 나오겠다 할 때부터 그래서 당선되어야 된다. 또 당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요. 지금도 트럼프가 다른 사람이 아닌 트럼프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저도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질색이기 때문에 그가 좀 우왕좌왕하고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없을 때는 강력하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려고 보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제가 그냥 듣기 좋아라고 찬양 일변도의 방송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저보고 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 하지 말고 문 닫아라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문 닫을 때까지 누구를 100% 찬양하는 그런 방송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겪으면서요. 절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면모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쇼맨십 정치를 우려하는 미국의 이 스테판 헤가드 가끔씩 글을 쓰는 이 정치 외교안보 쪽의 유명한 교수죠. 글이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원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견습승이라는 프로를 운영을 했지요. 자, 회사 운영에 관심이 있는 이 초보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트럼프가 매해 끝날 때마다 You are fired 이러면서 넌 해고야 이렇게 한 명씩 탈락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트럼프는 여기에 32억씩 한 해당 출연료를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백악관을 마치 그런 프로그램처럼 운용을 해서 너는 해고야 해서 줄줄이 보따리를 사고 백악관을 장관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한미 FTA까지 다른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미 FTA조차도 미국의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일종의 보여주기 쇼로 지금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또 언제 그 무역 전쟁이 서로 간에 수습하는 방향으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또한 큽니다. 그래서 누구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느 날 슬그머니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꺼져버릴 수도 있고 또 누가 나와도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강성이 되어 가면서 거의 실제 전쟁에 버금가는 형태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기질은 북한을 다루는 부분일 때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서 김정은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볼턴을 했다 하더라도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협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로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강한데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미국 내의 시각은 트럼프가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신해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외교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트럼프가 북한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살살 간지를 때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로는
매파 성향의 매티스 같은 이 강요들, 그리고 볼턴, 폼페이오 등이 회담 계획이 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협상의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게 하면서 협상을 날려버리는 상황도 있을 거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볼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한 협상이 깨어지면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온건파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말려버리거나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협상이 끝나서 경로에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거나 이건 두 개 합쳐서 제가 볼 때 확률을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어느 경우든 선동적 해석을 미리 해서 대중들을 오도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치 북한을 그냥 폭격을 협상 깨지면 그래 저 날려버려 볼턴이 그렇다 해서 날려버린다. 제 아무리 천하의 볼턴이라도 미국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본인의 결정으로 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려면요. 거쳐야 될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국가들의 주민들을 다 빼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완전히 비밀로 이렇게 수십만 명이 빠져나가는 일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그냥 쳐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나 우방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나 어벤져스 같은 데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치려면 주변의 군사력을 상당히 배치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일본까지 설득을 했어요. 일본이 철저히 설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문정권 하에서 북한을 치려고 한다면 이 문정권이 100% 반대하고 가로막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가로막는 문정권을 미국은 배제한 채 한국군은 아예 빼버리고 쳐야 되는데 쳐고 난 다음에는 어떤 행태로든 북한이 반격을 할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저는 옳은 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에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집요한 그야말로 친북 좌파 세력들의 공작이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다수의 보수 시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북한군 그거 굶어 죽어갖고 전부 거짓골이야. 한번 폭격 몇 번 때려버리면 저항할 사람도 없고 김정은만 제거하면 전부 항복할 거야. 그래서 마치 북한군이 당나라 군대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70년을 안 무너지고 버티는 체제를요, 과소평가하고 모든 것이 군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국가 운영이 짜여져 있는 시스템을 과소평가한다. 북한은요,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군대, 배치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사국가입니다. 그럼 2,500만 명이 군사국가 형태로 이렇게 70년을 버텨온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남한군만으로도 북한을 깰 수 있다고 하는 일부 보수의 어리석은 시각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북한하고 딜 쳐서 북한이 핵을 진짜 없애버리고 친미 국가가 되고 평양에도 미군을 갖다 놓는다. 그건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이 둘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왜 중국을 포기하고 지금 새로운 백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조금씩은 불편해도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안으로 지금까지 80년을 잘 지내왔는데 왜 북한이 그걸 틀고 미국한테 가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지요.
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북한이 진짜 핵을 없애겠어요? 실제 그런다 하더라도 숨겨놓지요. 그랬다가 북한이 이란인이 어디로 핵을 수출하면 미국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하고 딜 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북한이 친미국가라 했는데 북한이 뒤로 핵을 이런 걸 감춰놓거나 수출했다 하면 이란 등에 그럼 미국 대통령이 쫓겨날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모든 현실적인 해석은 회담 가지 않고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회담을 했다 하더라도 깨기 위해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회담을 하지 않거나 그냥 깨는 회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할 수 있겠죠.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군사적 행동. 행동이라는 것은 북한 근처로 뭐 미사일을 동해에서 쏴서 서해로 뺀다든가 이 해상 봉쇄 작전이 시작된다든가 이런 게 군사적 행동이지요. 군사적 행동하고 군사적 공격을 뒤섞어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봅니다. 그럼 언제 군사적 공격이 되느냐? 북한이 죽자 한 붙자 하고 달라들 때는 그때는 군사적 공격이 되겠지요. 즉 북한이 진짜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 근처로 13,000km를 쏴 보냈을 때 내지는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남측에 재래식 도발을 과감하게 전개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도 전쟁을 피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엄청난 상흔이 남아 있는데 또 지금 경제 위기가 그 사이에 와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데미지에서 겨우 회복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전쟁을 벌여서 전 세계의 경제, 무역 지표들을 다 뒤흔들어 버리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 세계의 경제가 급속하게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도 연결되는 거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무역시장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또 미국 내부의 전쟁 회피 심리를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북폭이라는 것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자신의 국가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 외에는 상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카드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요. 회담이 깨지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로 돌입하고 군사적 행동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 행동이라는 것은 전쟁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그게 지금 미중 간의 관세전쟁, 무역전쟁과 연결되어서 미중 간의 싸움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변수를 빼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은 어느 순간에 또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북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은 냉정하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